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귀멸의 칼날에서 카나오가 해결된다면 어떠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와 카나오가 비달테 주들을 도마의 힘을 빌려 괴멸시키고 그들의 아이가 등장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뒤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고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치는 혈기들의 귀기를 느끼며 어떤 한 곳을 향해 뛰어갔고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혈기들을 그대로 족족 베어버렸죠. 요리치가 향한 곳은 거대한 한 건물. 무잔이 비달테가 전멸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인간들을 공포정치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소로 무한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무잔을 퇴치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군대를 파견했었지만 외관과는 다르게 복잡한 미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무한성에 들어간 군인들은 그 안에 있는 혈기들에게 전멸당했고 그 소식은 인간들로 하여금 저항을 꿈도 못 꾸게 했었죠.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가장 큰 건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누구도 살아나올 수 없는 장소 무한성이었습니다. 요리치는 그대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갔고 해협을 시연해 참격을 날리자 무한성에 있던 수십 마리의 혈기들의 목이 한 번에 날아갔죠. 그 안에 있는 혈기들은 깜짝 놀랐고 어떤 미친 녀석이 겁도 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냐며 수백 마리의 혈기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혈기들은 각자 다양한 혈기술을 사용해 요리치를 공격했는데 요리치가 휘두르는 해협 한 방에 상쇄되어 버렸고 그 여파는 폭풍이 되어 주변에 날려버렸죠. 혈기들은 경악하며 12개월에 혈기님들을 불러야 한다고 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새롭게 하연이 된 혈기들이 몰려와 요리치를 둘러쌌고 각자가 혈기술을 꺼내 요리치를 위협했죠. 요리치는 뭐야, 엄마 아빠한테 듣던 것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순식간에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얀의 혈기들은 어디로 간 거냐며 놀랐는데 어느 서늘한 기분이 들어 옆을 쳐다보니 이미 하얀 5마리의 목이 공중으로 날아가고 있었고 그걸 알아채는 순간 자신의 목도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죠. 그때 상현호 교코의 마리심과 상현사 한탱구의 분신 조약쿠텐의 혈기술이 날아와 요리치를 공격했는데 코체호흡과 헤어호흡이 그 공격들을 전했습니다. 교코는 뭐야, 또 다른 녀석들이 있었던 건가? 라고 생각하며 그쪽을 봤죠. 먼지가 거치자 요리치 말고 2명의 검사가 더 있었는데 탄지로는 어휴 같이 가자니까 너 혼자 먼저 뛰어나가 버리면 엄마 아빠는 너의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엄마 아빠가 너무 느린 것 뿐이야 라고 했죠. 카나오는 슥 주변을 쳐다보더니 꽃의 호흡과 혈기술 빙하를 시전해 빠른 속도로 교코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고 탄지로 역시 해의 호흡을 사용해 뛰어가 조야쿠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교코는 그대로 목이 떨어져 소멸하기 시작했지만 조야쿠텐은 어째선지 목이 베어도 다시 재생했기에 탄지로는 당황했죠. 그때 요리치가 아빠 걔는 본체 아니야, 본체는 여기 있어 라고 하며 순간이동급의 스피드로 사라졌고 꽤나 멀리 떨어진 건물 계단 난간에 숨어있던 한탱구의 뒤에 순식간에 접근했습니다. 한탱구는 어떻게 내가 여기에 있는 줄 안 거지? 라며 놀랐는데 요리치는 다 보이거든 이라며 그대로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죠. 무한성 내부는 난리가 났고 혈기들은 웅성거리면서 빨리 상인성 카이아쿠님을 모셔오라고 카이아쿠님이라면 저 녀석을 잔인하게 죽여버릴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혈기의 뒤에 어느새 요리치가 다가왔고 걔? 아까 전에 죽이고 왔었는데? 라며 그 혈기를 베어버렸습니다. 카와도 요리치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졌었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저 장난감 정도였고 단 한 번도 무언가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그야말로 인간이 작은 날벌레를 잡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고 그 어떤 죄책감도 없었죠. 더군다나 혈기들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던 카나와 탄지로에게서 조기 교육을 받았기에 혈기 사냥에 특화된 귀멸의 화신으로 자랐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는데 어라? 내 딸이 드디어 찾아왔구나. 그동안 왜 아빠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았던 거니? 라며 상현이 도마가 나왔죠. 탄지로는 예전에 느꼈던 그 압도적인 도마의 모습이 떠올라 한껏 긴장을 했고 카나오는 여전히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마는 요리치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카나오의 아들이란 거 알아채 이거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내가 딸뿐만 아니라 손주까지 보게 되다니
라며 씩 웃었죠. 그런데 그 순간 도마의 앞에 요리치가 불쩍 뛰어왔고, 아, 당신이 내 외할아버지인가? 이야기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그래 반가워 우리 친하게 지내자꾸나 라고 악수를 청했는데, 그 순간 요리치는 칼을 휘둘러 도마의 목을 베어버렸죠. 도마는 이게 무슨? 이라며 당황했는데, 요리치는 천진난만하게 아,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만나면 죽여버리라고 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몸이 소멸되어 가자 허망함을 느꼈고, 카나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 거니? 넌 내 가족이잖아 라고 말했고, 카나오는 그런 도마에게 나아가 피만 이어져 있다고 해서 가족은 아니지. 내 부모는 코초 언니들이었고 넌 그들의 원수일 뿐이야 라고 했죠. 그래야 도마는 크크크 웃으면서 그래요, 네가 이렇게 싸늘한 아이가 되었다는 것에 아빠는 참 행복하다 라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소멸했습니다. 그때 멀리서부터 달의 호흡 참견이 날아와 탄지로 가족들을 덮쳤고, 탄지로와 카나오는 각자의 호흡으로 그 공격을 쳐냈죠.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상현이 코쿠시보와 무자는 새로운 혈기로 보이는 이들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고, 그들의 몸속에는 자신의 저주가 들어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코쿠시보는 도마를 베어버린 검사가 너냐? 라고 하며 요리치를 주목했고, 어째 미묘하게 자신의 인간 시절의 동생과도 비슷한 모습이 있어 뭔가 소름이 끼쳤죠. 탄지로와 카나오는 베일에 쌓여있던 코쿠시보를 맞닥뜨리자 엄청난 실력자라는 걸 알고 몸이 떨렸고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때 카나와 탄지로의 어깨를 요리치가 툭 잡으며 엄마 아빠 왜 긴장해? 쟤네 약해 보이는데? 라고 했죠. 그때 코쿠시보가 빠르게 뛰어와 요리치에게 칼을 휘둘렀고, 요리치는 여유롭게 그 공격을 받아쳤습니다. 요리치는 오, 그래도 당신이랑 놀면 엄마 아빠랑 노는 것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했고, 그대로 헤어호흡을 사용해 코쿠시보를 공격했죠.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과 요리치의 헤어호흡이 맞부딪히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 무한성의 기둥들이 무너져갔고, 탄지로 카나오는 요리치와 수차례의 합을 겨루는 코쿠시보의 모습에 역시 상현의 일은 다른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의 표정을 보니 약간 생각이 달라졌는데, 코쿠시보는 인상을 찌푸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 요리치는 여유롭게 그 상황들을 즐기는 것 같았죠. 탄지로는 식은땀 흘리며 요리치 녀석 그냥 코쿠시보를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고, 카나오 역시 그러게 쟨 도대체 어떻게 된 아이일까? 우리 아이지만 참 무서워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아무리 참격을 몰아쳐도 요리치에게 스치지도 않는다는 것에 부들거렸고, 자신의 혈기술로 예상치 못한 공격을 해봤는데도 그것조차 쉽게 간파당해버렸죠. 요리치는 코쿠시보가 가지고 있는 내비치는 세계에 더해 탄지로의 후가 카나와의 시각까지 겸비했기에 코쿠시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너 이제 더 보여줄 게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젠 무잔이라는 녀석이랑 놀아야겠다 라고 하며 헤어업을 시전했고, 코쿠시보는 자신의 동생 요리치와 마지막으로 싸웠을 때 느꼈던 그 공포보다도 더 큰 공포에 사로잡히며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죠. 그리고 찰나의 순간 요리치의 칼은 코쿠시보의 목을 베어버렸고, 코쿠시보는 이 괴물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불안하다는 생각까지 들며 소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자는 코쿠시보까지 당하자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무한성 내부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나키메에게 저 녀석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수를 쓰라고 했죠. 그의 나키메는 무한성을 움직여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요리치는 그대로 참격을 날려 무한성 자체를 전부 베어내 쪼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나키메는 저런 무식한 녀석이라며 당황했고, 어느새 카나오가 그런 나키메에게 나아가 귀찮게 하지 말아요 라고 하며 목을 베어버렸죠. 무한성이 붕괴하자 무장은 빤스런을 시전했는데, 요리치가 도망가는 무장의 뒤로 참격을 날려 몸을 베어버렸고, 혈기의 왕이라고 해서 잔뜩 기대했는데 왜 도망만 가는 거야? 라고 실망했습니다. 무장은 그들을 향해 족수를 뻗어봤지만 이미 공포에 짓눌려 있는 상태라 큰 파워를 내지 못했고, 카나와 탄지로의 공격에 목이 날아가 버렸죠. 하지만 무자는 목의 약점을 극복한 혈기, 어찌되었건 자신은 죽지 않는다며 목을 재생해 도망갔고, 카마도 가족은 그런 무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베어버렸습니다. 그런 중 어느새 동이 터오를 시간이 되었고, 무자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모두 죽게 된다며 너희들도 살고 싶다면 어서 나를 내버려두고 태양을 피하라고 설득했죠. 그의 요리치는 무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무장이 도망가지 못하게 칼로 몸통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때 태양이 대지를 비춰오기 시작했고, 무자는 태양의 몸이 닿자 비명을 지르며 몸이 타들어갔죠. 그의 요리치는 아, 너 설마 태양을 보면 죽는 거야? 되게 안타깝네
라고 했고, 부자는 태양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요리치 카나오 탄지로를 보며 너희는 어떻게 태양을 이라며 고통에 일그러져갔습니다. 카마도 가족들은 애초에 완전한 혈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태양에 전환하지 않았고 영향이 있는 건 그저 혈기술 뿐이었죠. 하지만 요리치는 혈기술을 쓸 필요도 없이 모든 이들을 죽일 수 있었고 사실상 태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장이 무너지자 전국 곳곳에 뿌려있던 혈기들이 힘을 잃기 시작했고 약해진 혈기들은 도태되어 점차 사라지게 되었죠. 카나오는 모든 원수를 갚는 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드디어 호초 언니들의 묘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산지로 요리치를 데리고 그녀들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카나오는 그들의 묘 앞에서 하나의 언니, 시노부 언니 드디어 다 끝났어 라고 했는데 요리치는 카나오에게 어떤 여자 두 분이 엄마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하네요 라고 했죠. 카나오는 그 말 듣자 고개를 들었는데 희미한 카나에와 시노부의 따스한 미소가 느껴졌고 순간 얼어있던 자신의 마음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카나오는 그런 것까지 너는 볼 수 있냐며 당황하며 웃었고 산지로는 내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희는 뭐가 보이는 거냐고 당황했습니다. 산지로는 혈기에 죽은 내 가족들과 레이코의 묘에도 가면 요리치 녀석이 영혼을 볼 수 있으려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은 아빠가 예전에 살던 곳으로 가보자 라고 말하며 그렇게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혈기 카나오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네요.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카나오의 원톱 주인공 체제라기보단 초반부에는 시노부, 후반부에는 요리치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나눠주며 진행을 해봤어요. 중반부까지는 굉장히 암울한 전개를 했지만 마지막만큼은 폭풍 사이다를 시전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